프랑스의 국왕 앙리 2세의 정책 자문이며 점성술사로 유명했던 노스트라다무스는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가들 중 가장 유명한 예언가로 손꼽히는 사람이죠. 이 예언가의 이름을 한국에서도 유명하게 만든 것은 일본의 작가 고토 벤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1973년에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이라는 책이 일본에서 대히트를 치고 1980년대에 한국에서 번역되면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이름은 1999년 지구 멸망으로 대변되는 지구멸망, 종말론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세계 채널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동안 고토 벤이 남긴 노스트라다무스가 미래를 예언한 대예언이 아닌 또 다른 고토 벤의 저작물인 노스트라다무스의 초법칙이라고 불리워지는 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정신세계사에서 출판되었으며 현재는 절판된 상태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글도 남겼지만 개인적으로는 그에게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써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의 개인적인 상담 편지 가운데 50통 정도의 편지의 내용들을 훗날 노스트라다무스를 연구하는 뒤페브 씨가 발굴하였고 그가 발굴한 노스트라다무스의 자료들을 모아 노스트라다무스의 비공개 서한집이라는 이름으로 1983년 스위스에서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일본의 고토 벤이 다시 운명의 초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정신세계 출판사에 의해서 책으로 엮어져 나온 것이죠. 한마디로 그 책에 담긴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였습니다. 대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곤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운명의 법칙의 내용은 매우 기괴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법칙은 사랑이나 행복을 얻는 방법,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 등 성공 철학이나 자기계발에서 다룰 법한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특이한 무언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에게 상담했던 사람들의 사정에 따라서 주제는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었지만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면 일관된 커다란 줄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노스트라다무스가 상담했던 주제가 무엇이든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사랑을 얻는 방법, 행복을 얻는 방법, 성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기계발이나 시크릿류의 끌어당김의 법칙과 같은 것들에서 하는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들을 노스트라다무스는 해결책으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처세술이나 경영의 달인이 대중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당신이 사랑받고 싶다면 밝은 미소와 생기 넘치는 태도를 가지세요. 그렇게 해서 상대를 끌어당기세요 라든지 나는 반드시 사랑받는다는 신념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라든지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노스트라다무스가 상담해준 내용은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들과는 정반대입니다. 공개되지 않았던 그의 편지나 비밀스런 대화들의 내용은 기존의 이야기들과는 180도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목숨을 건 결투를 벌여야만 하는 젊은이가 노스트라다무스에게 절실한 마음을 담아 상담을 청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이 결투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사랑하는 여인을 자신의 연인으로 만들기를 아주 간절히 원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희망을 갖지 마세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녀의 사랑에 대해서도 결투의 승리에 대해서도 일정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기대를 다 버리고 최악의 경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상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이길 것이오. 이렇게 예언가가 말해주기라도 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노스트라다무스의 답변은 청년을 더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희망을 기대했던 젊은이의 눈앞은 더더욱 캄캄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투는 이미 신청되었고 싸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예언가가 그렇게 말한 이상 더 이상 희망을 붙잡을 수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가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나는 오직 부끄럽지 않게 죽는 길밖에는 없다.
젊은이는 모든 희망을 버리고 초연하게 결투를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젊은이는 결투 시합이 닥쳐오자 그는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죽을 때 입는 흰옷을 입고 흰 갑옷을 걸치고 흰 투구를 썼습니다. 그 당시 결투에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금기로 여겨지는 하얀 백마를 골라서 타고서 시합장을 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고 결투장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결투장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검은 갑옷을 걸치고 검은 말에 올라탄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로구나. 그래, 난 준비되었다. 그가 죽음을 받아들이자 뭔가 알 수 없는 평화가 그의 내면에 찾아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차분해졌고 상황을 더욱 더 조용하고 냉정하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투는 결국 백마를 탄 젊은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젊은이는 다시 노스트라다무스를 찾아가서 자신이 결투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로 말을 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이긴다는 말을 했다면 당신은 승리를 보장받은 기쁨에 자만했을 것이요. 그러나 상대는 충분히 강했을 뿐 아니라 운세상으로도 상대는 최고의 시기였습니다. 그에 비해 젊은이는 미숙할 뿐 아니라 그대로 싸우면 당신은 비참하게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카발라의 학문이 있습니다. 카발라 속에는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키는 법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은 철저히 절망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희망도 기대도 모두 버리고 완전히 무심의 경지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완전한 무심함만을 지니고 운명 앞에 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악의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조차도 마지막에 최대의 행운으로 둔갑시키는 비법인 것이지요. 이것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초법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비법 중의 비법이며 대중들에게는 널리 공개되지 않은 운명의 비술이었던 것입니다.